중세시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사이가 좋았을까? 4차 십자군이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 국가 동로마 제국을 침략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은 동로마 제국과 동방 교회는 서방 교회와 함께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는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분열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정복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 중세 유럽에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는 동방 정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이들 교회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었어. 동로마에서의 최고 권력자는 동로마 황제였고, 교회는 황제의 권력 아래에서 통제받고 있었던 반면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의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아주 높았어. 게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문화적으로도 달랐는데, 서유럽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동로마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하였어. 따라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언어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 등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어.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갈라섰는데, 이를 동서교회 대분열이라고 해. 하지만 공식적으로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갈라섰다는 것이고, 사실은 1054년 이전과 이후에도 갈등과 분열은 지속되고 있었어. 1054년 이전의 동서교회 분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700년대 초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의 사용을 금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어. 레오 3세는 황제가 되기 전에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많이 치렀던 장군이었는데, 10계명의 근거에 성화 성상이 없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 한편 1054년 이후 동서교회 분열의 대표적인 사건은 4차 십자군 전쟁이야. 먼저 전체적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 1071년 이슬람 왕조 셀주크 투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서구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금지했어. 그래서 로마 교황은 성지 탈환을 목표로 십자군을 결성하여 무려 200년간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를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 하지만 십자군 전쟁의 진짜 모습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지나지 않았어.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서 배를 빌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계획이었어. 그런데 십자군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아서 출발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어. 원래 십자군은 서로 돈을 모아 배를 빌릴 계획이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배를 빌릴 돈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를 믿는 헝가리의 자라라는 도시를 공격해서 약탈했어. 이슬람을 공격하자고 모여놓고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거야.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당시 동로마 제국은 쿠데타가 일어나 황제가 바뀐 상태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황태자였던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에게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자신의 황위를 되찾아준다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어. 게다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교황에게 복종시키겠다고 약속해버렸어. 또다시 기독교 국가를 공격해야 하는 십자군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엔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승리했어. 하지만 문제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황제가 모든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알렉시오스 4세는 황제가 되었음에도 십자군에게 보상금을 줄 수가 없었어. 이에 알렉시오스 4세는 많은 세금을 걷어 보상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과중한 세금에 짓눌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어. 게다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교황에게 복종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로마 제국의 귀족들 역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알렉시오스 4세를 폐위시켜버렸어. 하지만 이런다고 보상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 동로마 제국은 폐위된 황제가 약속한 것들은 무효라면서 십자군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화가 난 십자군은 1204년 4월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총공격했고, 십자군은 이번에도 승리했어. 베네치아에서 출발하기도 전부터 십자군의 성스러운 목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등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과연 이들을 이슬람을 공격하여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십자군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십자군의 만행을 지켜본 동로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방교회를 신뢰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서방교회에 대한 동방교회의 불신이 커졌고, 동서교회의 분열은 더욱 빠르게 진행됐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어. 콘스탄티노플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다. 그 도시를 정복하는 사령관과 군사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었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오랜 세월 이슬람 세력이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 그 자체가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는 요새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야. 간단히 살펴보면 콘스탄티노플의 바다 쪽은 가파른 절벽이라 군대에 접근이 불가능했고, 육지 쪽은 422년 테오도시우스 2세가 만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주고 있었어. 이 성벽은 5m 높이의 외성과 12m 높이의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외성 바깥쪽으로는 깊은 물이 들어찬 해자까지 있었는데, 해자에서 내성까지의 길이는 무려 60m에 달하였어. 이제 남은 곳은 콘스탄티노플로 배들이 드나드는 골드논이라는 바다인데, 이곳은 쇠사슬을 이용하여 방어를 하고 있었어.
자국의 배나 동맹국의 배가 들어올 때는 쇠사슬을 내리고 적군의 배들이 접근해오면 쇠사슬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입을 막았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이 쇠사슬을 끊고 넘어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 오스만 제국의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어.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8m짜리 초대형 대포야. 이 대포는 기독교 국가 헝가리 출신의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우르반은 이 대포를 동로마 제국에 팔려고 했어. 하지만 돈이 없던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이 대포를 사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르반은 메흐메트 2세에게 이 대포를 사라고 제안했는데 메흐메트 2세는 매우 기뻐하며 비싼 값에 이 대포를 샀어. 그런데 이 대포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어. 이 우르반 대포가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쏘면 대포가 식을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 급한 마음에 열을 덜 식히고 쐈다가 폭발한 경우도 있다고 해.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성벽이 무너졌어도 대포를 다시 발사할 수 있기 전까지 성벽을 보수하며 버틸 수가 있었어. 하지만 초대형 대포의 존재만으로도 콘스탄티노플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는 대단했을 것 같아. 오스만 제국에는 바시보주크와 예니체리라는 특수부대가 있었어. 전투 초반에는 용병부대 바시보주크를 투입하는데 이들은 갑옷 대신 짐승 가죽을 입고 앞니를 모두 뽑아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무섭게 생긴 바시보주크가 기선을 제압하면 다음으로 예니체리가 투입됐어. 예니체리는 정복 지역의 소년들을 징집하여 이슬람교로 개종 후 최정예 병사로 훈련시킨 엘리트 부대였어. 하지만 이들도 콘스탄티노플의 높은 성벽을 넘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오스만은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지반이 약해진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콘스탄티노플군은 이에 대한 방비도 되어 있었어. 통에 물을 채운 뒤 그 물이 흔들리는 걸 관찰하여 오스만이 땅굴을 파고 있는 위치를 파악한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군은 땅굴을 파는 오스만의 광부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릴 수 있었어. 로마 교황이 무기와 식량을 실어보낸 배들이 콘스탄티노플 앞바다에 나타났는데 오스만 제국의 해군이 이를 막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 대포도 안 되고 최정예 부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상 봉쇄도 안 되니 콘스탄티노플의 사기는 올라간 반면 오스만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스만 진영에서는 철수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메흐메트 2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작전을 내놨어. 지도에서 보듯이 메흐메트 2세의 계획은 이쪽 산의 길을 만들어 볼드논으로 진입하는 건데 오스만군은 계획이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이 길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 길은 단순히 사람만이 지나가기 위한 길은 아니었어. 오스만 제국의 배들이 하룻밤 만에 볼드논에 나타났어. 오스만 제국은 바다가 아닌 산을 통해 배들을 밤새 옮겼고 동틀 무렵 볼드논 진입에 성공한 거야. 오스만 제국에 비해 병사가 훨씬 적었던 콘스탄티노플의 병사들은 대부분 육지 성벽 쪽에 몰려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배들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분산해야 했어. 이로 인해 결국 콘스탄티노플의 육지 성벽 쪽이 뚫리며 오스만의 병사들이 진입했고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돼. 이때 메흐메트 2세의 나이는 겨우 21살이었는데 그의 꿈은 단순히 커다란 오스만 제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 메흐메트 2세는 6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그만큼 세상에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다종교 다민족이 함께 사는 더 큰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어. 따라서 메흐메트 2세는 원칙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재산과 종교를 인정하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제국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